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의 김혜선입니다. 2부에서는요, 저와 함께 전문가로부터 성공 투자를 위한 방법과 종목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와줘 리치맵은 여러분이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감독 소개해드릴게요. 김지훈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즐거운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김지훈 전문가님의 프로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주식시장의 마에스트로, 수익 보증수표, 단기 수익 매매 주도주 잡기, 수급 동향 분석 및 단기 저점 공략,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원칙으로 대응한다. 김지훈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김지훈 전문가님, 저희 지난 첫 강의에서는 우리 그 33 심리 매매의 기법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예. 또 시청자들 한 주 동안 또 복습하실 기회를 또 드려야죠. 저희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 강의를 다들 뭐 보셨는지 못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수업 중에 항상 뭐 학창 시절 때 보다 보면 들을 때는 아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강의를 했을 때 기본적인 모토 자체가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매매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손실을 줄이거나 손실을 없애게 되면 그만큼 수익이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로 이제 우리가 뭐 계좌를 살펴보실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 이 종목에서만 손실이 안 났으면, 그리고 이 종목만 안 물렸으면 이런 종목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손실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을 맞추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숫자 3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3이라는 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목을 잡아 나갈 때 너무 많은 종목들을 잡아 나가게 되면 우리는 뭐 종목 백화점도 아니고 부담스럽죠. 대응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세 종목 정도의 핵심 종목들만 매매를 해 나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매를 해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항상적으로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점을 잡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접근, 세 번의 분할 접근을 한다는 가정으로 세 번의 분할 접근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올라갈 종목인데 굳이 지금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타이밍을 잡아내라는 소리로 3일 이내로 올라가는 종목을 공략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종목 필터링 과정은 뭐 조금 길기 때문에 종목을 핵심 종목들만 압축을 한다. 그리고 매매를 한다. 이렇게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개인들의 심리를 역으로 이용하자. 그리고 뭐 개인들의 손실 원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일단 개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항상 조금 아쉽게도 뭐냐면 고점 매수, 저점 매도인 포지션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뭐 붙들지 마시고요. 차라리 한테 보시고 낮은 가격으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잡아 나가자.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뭐 경험 같은 경우는 뭐 생략해도 되겠죠. 우리가 뭐 시작이 방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시작은 시작이죠. 그죠? 그리고 급등주의 탄생 같은 경우는 제가 HTS 전이랑 후랑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HTS 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뭐 변동성이나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투기적인 경향이 많았다. 그래도 대신에 HTS가 나오고 난 다음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접근하거나 마켓 시장에 들어오기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적인 종목 급등주가 탄생했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만 좀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하는 매매 이유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지속적으로 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기 때문에 뭐 요거는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 시간 이 심리 매매 기법에 이어서 오늘 강의해 주실 내용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강의할 내용은 뭐냐면 마찬가지입니다. 모토는 항상적으로 손실을 줄여 나가고 그 다음에 수익은 그냥 시장이 주는 것만큼 먹자. 우리가 시장이 10% 주는데 굳이 뭐 20% 30% 먹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는 것만큼 먹자. 요 모토로 오늘 그대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강의 이제 시작해 볼까요? 예, 자 여기 살펴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 때 했던 모토죠, 그죠? 요 네. 모토인데
조금 더 세분화를 시켜봤습니다. 일단 뭐 수익보다 손실을 줄여 나가야 되는데, 물론 그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뭐 30분, 1시간 강의로 다 충족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씩 끊어서 한다는 점 생각을 하시고요. 자, 지난주에 생각했던 거 잠깐 정리를 하시고 요걸 보시면, 우리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마찬가지겠죠. 매매를 함에 있어서 항상적으로 매매하는 그 순간 뭐 매수를 하거나 매도하거나 이런 시점이 아니라 매매하기 전, 그리고 매매할 때, 그리고 매매한 후에 요 세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매매하기 전, 우리가 매매하기 전에 항상적으로 주식시장에 접근할 때 뭐라 합니까? 공부를 하거나 우리가 동영상을 보거나 항상적으로 듣는 말이 있죠. 기준과 원칙을 지키세요. 그 원칙을 지키면 주식시장에서 승리합니다. 성공합니다. 근데 대체 그놈의 기준과 원칙이 뭡니까? 대체 그놈의 기준과 원칙이 뭡니까?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기준에 뭐 손절 라인 3%, 난 칼같이 손절한다. 이게 매매 기준과 원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거는 매매할 때의 한 방법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할 때 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갖고 돈 100만 원 있는 사람이, 이거는 지난 강의라 약간 중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갖고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뭐 한 10만 원 잃었다고 해서 세상 망가지고 이런 건 없겠죠. 그죠? 대신에 1000만 원 1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100만 원, 1000만 원 잃어버리게 되면 어느 정도 부담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날 또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매매하기 전에 우리가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마찬가지로 매매하기 전에는 물론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자기 성향을 알아야 되고 내가 뭐 개별주로 하는지 뭐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됩니다. 대신에 그런 것들 뭐 일렬로 뭐 정리를 하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매매하는 한 방법이 되겠죠. 그죠? 그건 기준과 원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매하기 전에 기준과 원칙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어도 매매를 할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 관리죠. 그죠? 우리가 모토 자체가 손실에 대한 모토를 많이 맞추기 때문에 수익은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수익은 그냥 수익 나면 챙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뭐 난 요때 수익 얼마 챙겼으니까 다음에 또 챙겨야지,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많이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초점을 맞추는데, 그러면 전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초점을 맞추려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갖고 종목에서 내가 뭐 어떤 자본금을 가지고 있다, 어떤 뭐 금액을 가지고 있다,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까 뭐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이너스 10만 원,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이너스 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갖고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수익 많이 난다고 하더라도 돈 1000만 원, 1억씩 갖다 버리면 주식시장에서 깽판 납니다. 그죠? 주식시장에서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할 때 전에 기준을 세울 때는 마찬가지로 어떤 뭐 매매하는 방법, 뭐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알라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의 양이 얼마만큼 생각을 하세요. 내가 리스크를 떠안고 가질 수 있는 양. 예를 들어 갖고 종목에 대해서 아까 전에 뭐 분할 매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10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어떤 종목에 1000원짜리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사고 싶다,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적어도 이 종목에 대해서 분할로 30% 이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30%를 잡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갖고 A라는 종목이 1000원짜리인데 쭉 밀려서 급락해서 내가 950원 되면 잡겠다. 근데 주구장창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한 번에 급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요 종목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지체 없이 잡을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시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매매하기 전에 내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겠죠. 그리고 매매할 때는 마찬가지로 매매할 때는 우리가 뭐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어요.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기본적인 것만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매매할 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매매한 방법이 틀렸다, 기법이 틀렸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매매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갖고 마켓 시장 안에서 1, 2, 3, 4, 네 가지 종목만 있어요. 네 가지 종목만. 요 네 가지 종목만 있는데 요 종목에 대해서 내가 딱 쳐다봤을 때
요 종목이 내 종목인지 아닌지를 아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종목 백화점이 되고 왜 주식에서 실패를 하냐면 내 종목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종목이 내 종목인지. 어떤 사람은 실적 보는 사람이 있고 성장 보는 사람이 있고 가치주, 개별주, 테마주 뭐 등등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내가 종목을 잡아 나갈 때 세 종목의 핵심 종목만 잡아 나가려고 하면 마켓 시장에는 굉장히 무수한 종목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종목을 내가 딱 봐서 이 종목이 내 거다 아니다 적어도 요거 정도는 판단하고 그 다음에 기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제가 첫 시간부터 기법을 안 들고 온 이유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기법을 들고 왔습니다. 그죠? 자, A라는 기법을 들고 와서 나는 완벽하게 마스터를 했어요. 제 강의를 막 100번씩, 1000번씩 돌려보고 마스터를 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성공을 할까요? 성공 못 한다고요. 왜? 종목을 모르기 때문에. 기법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시중에는 막 굉장히 많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뭐 장미 기법, 뭐 울트라 기법, 굉장히 희한한 기법도 많죠. 근데 기법에는 맞고 틀린 건 없어요. 왜?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에는 요게 맞고 이 종목에는 요게 맞고 요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매매할 때 내가 틀리거나 수익 나거나 손실 나거나 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점은 뭐냐면 방법의 문제, 방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적어도 매매를 할 땐 요거는 내 종목이다. 요거는 내 종목이 아니다. 요거 정도는 하나는 확실하게 짚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매매 후입니다. 우리가 매매 끝나고 나면 뭐 통상 한 달 또는 뭐 몇 개월간의 매매일지를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대충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쫑쫑쫑 있으면 한 달 계좌 쫙 꺼보시면 종목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죠? 요 종목 중에서 수익 난 것만 자꾸 봐요. 왜? 기분 좋으니까. 우리는 주식을 하는 게 기분 좋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게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인 거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지만은 주식이라는 건 그렇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듯이 1년 해갖고 한 5% 모을 것 같으면 은행 놔두는 게 나아요. 적금 두는 게 낫습니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손실을 안 내면 수익이 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매일 복귀를 할 때 항상적으로 보면 기분 좋은 거를 보려고 해요. 기분 좋은 거. 수익 난 거 얼만큼 수익 났고 요거 수익 났고 그러면 또 요거에 대해서 또 이제 망상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내가 요때 3%의 수익이 났으니까 이렇게 이제 다음번에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하루에 3%씩 한 달에 몇 프로 그죠? 1년에 몇백 프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허황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식할 때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게 뭐냐면 꿈과 희망을 버려야 돼요. 꿈과 희망을. 우리가 마켓 시장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될 경우에서는 우리가 뭔 생각으로 들어와요? 수익 내기 위해 들어오죠. 그죠? 그거를 먼저 버리셔야 돼요. 왜? 제일 쉬운 게 제일 어려운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귀할 때 손실 내는 거에 대해서 많이 분석하는 사람들보다 수익 내는 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세상에는 매체나 신문이나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보셔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법 치게 되면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거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손실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대체 어떻게 중요한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 나는 것보다 손실 나는 거 먼저 알아 나가셔야 되고요. 매매 복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손실에 대해서 막 분석을 하실 때 단순하게 이 종목은 나는 뭐 A라는 종목 샀는데 이 종목이 내려와서 나는 3% 손실했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을 한 달 뒤에 봅니다. 한 달 뒤에 보는데 더 떨어졌어. 그럼 우리는 어때요? 기분 좋죠? 아이고 잘 팔았다.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귀를 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손실 났을 때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같은 경우는 제가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달 딱 계좌를 딱 꺼낸 다음에 다음날 초에 무조건적으로 매매 복귀를 합니다. 대신에 복귀를 할 때 수익 난 종목에 대해서는 단 30초도 언급을 안 해드립니다. 정말 예외적인 공부할 종목들 빼고서는. 왜 손실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안 좋은 거는 일반적으로 사람 심리라는 게 안 좋은 거는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요.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안 좋은 거를 본다기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우리는 그러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야 됩니다. 그죠? 긍정이 힘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실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실 때 단순하게 나는 팔았는데 더 떨어졌다.
꽃이다. 다른 사람들 잡았으면 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 판 가격, 산 가격 있겠죠.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했던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그죠? 가상의 시나리오. 자, 요거는 요 세 개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요거는 결과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최종적으로는 매매 복귀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매수가, 매도가가 나오는데, 그죠? 내가 실제적으로 매수한 가격, 매도한 가격.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매 복귀를 하실 때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보통적으로는 잘 안 하죠. 종목을 딱 잡고 나서 대충 뭐 수익 챙기고 대충 손실 내고 끝입니다. 그죠? 종목을 A라는 종목을 잡았으면 처음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 가상의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세요. 가상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시고 그거의 토대로 지금 내가 매도를 한 게 맞는지 틀린지를 보세요. 단순하게 손실 내고 수익 낸 거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근데 왜 요거를 비교하는데 수익 난 거나 보지 말고 손실 난 걸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수익 난 거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이해가 안 돼. 왜? 수익이 났으니까 내가 잘못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에 대해서 우리가 손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적으로 그렇듯이 우리가 매매도 마찬가지고 한 번은 실수예요. 두 번은 실력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고 통틀어 생각을 하시면 매매 전, 매매 후가 있는데 방법, 방식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단순하게 기법이란 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매매하기 전에 우리가 일단 요 종목에 대해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잡아놓고 내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지 초점을 맞춰놓고요. 그 다음에 매매할 때는 마찬가지로 적어도 최소한의 하나는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그 양심이 이 종목은 내 종목이다. 이 종목은 내 종목이 아니다. 그거 하나는 알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매 후 마찬가지로 복귀하실 때 수익 난 거 복귀하지 마세요. 예, 수익 난 거 자꾸 얘기해봤자 어차피 고쳐진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에 대해서 조금 더 안 좋더라도, 그죠? 조금 더 안 좋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귀를 하시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도 그렇고 공개 방송도 그렇고 제가 주구장창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주구장창 얘기를 드리는 거. 자, 아마 제 방송 한 번이라 들어보신 분들 요거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항상적으로 말씀드린 거 있죠. 저는 개별주하는 사람이죠. 개별주의 움직임 자체가 뭐냐면 자, 급등, 급락, 기간 조정 단순한 템포로 올라가요. 굉장히 단순해요. 개별주가 위험하다. 리스크가 높다. 리턴이 높다. 옛날 말이죠. 그죠? 옛날 말이죠. 개별주가 왜 리스크가 높아요? 그죠? 중대형주 보세요. 계단식 상승, 폭락. 이게 더 안 높아요. 올라갈 땐 조금 올라가고 내려갈 땐 많이 내려가고. 이거 하지 말라는 기법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그죠? 물론 개별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인식 자체가 어떻게 사로잡혀 있냐면 자, 급등 나옵니다. 그죠? 급등 나오게 되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아, 이 종목이 내려오게 되면 꼭지점 찍게 되면 급락이 나오겠구나. 그죠? 쫙 내려옵니다. 그죠? 요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요 때문에 요거를 떼고 보세요. 급등 떼고 보세요. 급락할 때 계단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장대 항목도 한두 개씩 나옵니다. 그죠? 적어도 이런 것만 노려도 안정적이라는 소리예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종목이나 타이밍 자체가 제가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매매하라는 얘기는 안 드리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급등 급락 다음에 요 때는 인식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식이 없는 구간이 어디예요? 기간 조정. 요 기간 조정 아닙니까? 항상 그래요. 뭐 종목 상담을 제가 마음 아파한 이유가 뭡니까? 기간 조정. 항상 그래요. 급등 급락 했으니까 많이 내려왔다가 멈춰 있으니까 밑에 받치고나 하방 경직성. 그죠? 하방 경직성. 자, 올라갑니다. 한번 딱 올라갑니다. 그죠? 그 다음부터 주장창 내려오죠. 그죠? 왜 기간 조정이 무섭냐면 우리가 급등했다가 급락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박스권은 어때요? 박스권 기본적인 위쪽 고점을 일자로 만들고 뭐 저점을 일자로 만들고 그 안에서 횡보를 한다. 그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죠. 기간 조정도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간 조정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박스권이 일자라고 하면 기간 조정은 뭐 약간 과장을 해서 밑입니다. 그죠? 약간 아래쪽이라고요. 밑으로.
그러면 첫 번째 뭐 잡게 되면 올라갈 듯 하면서 평단까지 약간 밑에서 안 올라가요. 절대로 안 올라가요. 그 다음에 주구장창 빠야죠. 그러면 빠진 속도가 급락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기다리면 올라오겠지. 그러다 보니까 세워라 내워라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자, 우리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단순하게 급등하고 급락하고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자, 급등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급등한 이유가 처음에는 뭐 매수가 많다. 그죠? 매수가 많다. 두 번째는 매수가 더 많다. 그죠? 세 번째는 매수가 기똥차게 많다. 그죠? 네 번째는 매수가 미친 듯이 많다. 다 매수 아니에요. 그죠? 실질적으로는 매수가 매도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거겠죠. 그죠? 압도적으로 높은 거. 근데 요거를 조금만 반대로 생각하시면 우리가 시장 관심에서 수급 쏠림 현상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죠? 수급 쏠림 현상이 받거나 포커스를 받는 종목들이 우리가 달달달 거리죠. 그게 종목이 조금 올라갈 때 한 3% 올라왔어요. 3% 올라왔어. 살까 말까 고민해요. 고민 걱정이에요. 와, 머리를 쥐뜨면서 요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5% 올라가요. 와, 이거 미치겠는데? 이거 사야 되는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리고 더 올라갑니다. 와, 이거 잡아야겠다. 매수 폭락하죠. 그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기법을 공부하거나 동영상 강의를 볼 때 항상 결과적인 관점으로 봐요.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어때요? 우리 매매를 할 때 결과가 아니에요. 결과. 실시간으로 대응해요. 실시간으로. 그러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데 왜 계속 결과값을 보고 놓고 공부를 합니까? 결과값을 놓고 공부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개인들 포지션은 안타깝지만은 고점 매수 저점 매도라는 제가 포지션을 만들어 드린 거 아니고 그렇다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현상 때문에 일어나요. 방금 말씀드린 거. 그죠? 왜 못 참으면 그대로 참으세요. 지를 때 확실하게 지르던가 아니면 참으세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그죠? 알아요. 결과값 보면 올라갈 때는 막 죽을 때까지 올라갈 것처럼 보이는데, 그죠? 막상 또 잡고 나면 조금 올라갔다가, 그죠? 요새는 바로 안 내려요. 요새 바로 안 내리고 조금 올라갔다가 막 내려오죠. 그죠? 그러면, 와, 이거 어찌할까, 그죠? 어찌할까. 종목 상담이나 한번 받아봐야겠습니다. 그죠? 답 안 나와요. 답 안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 급등 같은 경우는 누가 만들어요? 실질적으로 급등은 누가 만든다 생각해요? 기관, 외국인, 개인밖에 없어요. 기관 만든 게. 급등 만든 게 개인들이에요. 이 종목은 기관 들어왔는데, 이 종목은 외국인 들어왔는데, 그죠? 자, 우리가 보실 때, 자, 보세요. 종목이 이렇게 급등을 해요. 그 다음에 급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간 조정,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걸치게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되는 패턴들의 우리가 일정한 관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급등할 때 있죠. 여기 급등할 때, 일단 첫 번째 먼저 급등 먼저 보고 있으니까, 급등할 때 쳐다보시면, 자, 밑에 꼬리 부분에서는 못 따라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냐? 왜 고점에서 물릴 수밖에 없냐면, 패턴 자체가 급등점 찾아보세요. 차트 놓고, 대충 올라가다가, 그죠? 점으로 올라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위에서, 내가 잡을 땐 거래량 안 떴는데 왜 떨어지고 거래량 떴지? 그죠? 그거는 결과값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켜보실 때 마찬가지로 지금 음봉이 있다고 해서, 그죠? 이게 음봉으로 마감할 것 같아요. 양봉이 있다고 해서 양봉으로 마감할 것 같아요. 장중의 변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 상태로 마감을 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장중 변동성을 고려해서 이게 올라가면 밑꼬리 달고 올라가겠다. 그러면 빨간색 양봉으로 전환해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 요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결과값만 보죠. 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그죠? 나와 있는 거 요거 보기 때문에 자, 처음에 시초가 뛰어버린 다음에 종목이 움직이면 어떻게 할까요? 와, 이거 못 샀던 사람들 다 들어와요. 그죠? 그래 놓고 팔 사람들 다 팔아요. 밑에 잡은 사람들. 자, 이런 주체들이 모여서 거래량을 만듭니다. 그죠? 거래량은 매수 거래량, 매도 거래량 보지 마세요. 제발 좀. 예. 그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쉽게 봐드릴게요. 자, 요게, 매도 거래량. 매도 거래량이 100만 주 떴어요. 100만 주. 좀 안 보이죠, 이거는. 쉽게 봐드리면, 자, 거래량이 100만 주 떴어요. 매도 거래량이. 그죠?
순수하게 매도 거래량으로 150만 주가 뜨게 되면, 순수하게 150만 주가 뜨게 되면 이거는 파란색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매수로 보여지지. 쉽게 생각하면 거래량은 전날 거래량보다 높아지면 매수로 변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거래량을 보면 뭐 수급을 한다, 뭐 어쩐다 얘기를 하는데 과연 실시간으로 그걸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요? 그죠? 그 때문에 우리는 항상적으로 결과값을 보지 마시고 실시간으로 매매하는 습관을 길러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급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급락할 때, 저는 급락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급락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급락하면 막 콧노래 나오고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나요. 그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며 급락한 종목 조건이 있겠죠. 강한 종목. 강한 종목에 급락하는 종목들 대부분이 다 급등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뭐 수익 챙겨 나온 종목이 윌비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윌비스라는 종목. 그죠? 어제 한가 들어갔어요. 급락해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오늘 조금 했지만은 종목 비중을 100% 다 들어갔어요. 그죠? 오늘 밑으로 빠질 때 오늘 과연 결과값이 어떨까요? 그죠? 오늘 결과값 플러스 한 10% 이상 급등을 해서 마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보시면 급락할 때 왜 좋아해야 되나? 대신에 이상한 종목 가지고 급락하는 데에서 이거 대표님 종목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그죠? 급락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급락하는 종목이 우리가 급락할 때 첫 번째 뭡니까? 아까 급등할 때 이유를 말씀드렸죠. 급락할 때 첫 번째가 뭐겠어요? 매도가 많다. 두 번째 매도가 더 많다. 세 번째 매도가 미친 듯이 많다. 네 번째 매도가 기똥차게 많다.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자, 매도가 많다는 거예요. 급락은 기본적으로는 대신에 그 안에서 매도가 아무리 나와도 수급이 안 빠진 종목이 있어요. 수급이 안 빠진 종목. 그런 부분들은 조금 구체적인 사항들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급등과 급락을 우리가 개별 종목들을 보게 되면 특히나 오늘장, 어제장, 그죠? 요번 주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롤러코스터를 많이 타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언제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미치겠어요. 이거를 뭐 수익 내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뭐 말씀드렸죠. 전업은 수익 나면 전업이에요. 손실 나면 백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나 압박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탈피를 하세요. 그죠? 어렵게 좀 탈피를 하시고 급락한 종목을 잘 눈여겨보시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강한 종목입니다. 대신에 급락을 하는 이유 자체자 잘 보세요. 큰 텔라 보시면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급등은 지나갔고요. 급락을 하게 되는데 큰 틀로 보면 우리가 일자로 쭉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서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고요. 왜? 시장 관심이 안 꺼졌으니까. 그죠? 시장 관심이 안 꺼졌으니까. 그러면서 요 변동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이따가 눌림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기간 조정이라는 거 자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실제적으로는 뭐 급등하면 급등하려니, 급락하면 급락하려니 안 잡으면 돼요. 그죠? 막말로 얘기해서 안 잡으면 돼요. 좀 참으면 돼요. 근데 기간 조정에서 못 참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제가 보통적으로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고 종목 상담이나 이런 것들 우리 뭐 들어보면 꼭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시장 관심 꺼질 때 약간 올라갈 때 있죠. 그죠? 이거 다시 올라간다. 다시 올라가면 대박, 헐 대박. 올라갈 것 같아요. 뭐 올라가요 절대로. 그죠? 본인이 울트라 캡숑 진짜로 기가 막히게 운이 좋다. 그죠? 운이 좋다. 그렇게 하시는 분을 잡으세요. 그죠? 나는 1,000원을 타고 났다. 이렇게 하시면 잡으세요. 안 올라가요. 대부분적으로 99.9% 안 올라갑니다. 다 물리잖아요. 다 물려. 어느 정도의 일정 기간이 가져야 되는데 그 가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밥 막 맛있게 먹어요. 배 터지게 먹습니다. 근데 옆에서 누가 불러요. 빨리 오라고. 그죠? 근데 뛰어가면 어떻게 해요? 뛰어가면 어떻게? 배 아프죠? 4.5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체한다고요. 자,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하는데 반복하는 건 좋아요. 반복하면 좋은데 어느 정도의 일정한 쉬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단순하게 계속적으로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매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쉬는 구간, 기간 조정 이렇게 살펴보시면 돼요. 이 종목이 마찬가지로 막 비슷해요. 종목들이 뭐 요래 있는데 그죠? 어떤 종목이 이렇게 있다가
막 3달, 5달, 6달 쭉 있다가 올라갑니다. 요때 잡아도 절대적으로 늦지가 않아요. 그죠? 절대적으로 늦지 않아. 그렇게 좀 생각해 놓고 요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은 마찬가지로 눌림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눌림목을 사이트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뭐라 나와 있어요? 뭐 안정적이다, 뭐 쉽다, 뭐 또는 뭐 상승했다가 좀 떨어지면 뭐 눌림목이다. 그죠?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왜 다 결과값을 보세요?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자, 종목이 요래 있어요. 요래 있어요. 자, 눌림목 요때 잡아야죠. 잡아야죠. 왜 잡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알아? 이게 눌림목인지 아닌지. 그래, 안 그래요? 참 답답하죠? 결과값을 보면 그럴싸한 말들, 그럴싸한 멘트들로 요거를 맞춰놨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이 추세가 깨졌는지 아니면 한 번 하고 바로 깨질 수도 있잖아요. 한 번 하고 바로 깨져버릴 수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누가 복구시켜줘요? 그죠? 신이 내려와서 복구시켜주지 않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눌림목이라는 거 첫 번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예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시중에 떠들고 있는 눌림목이란 기본 전제 조건은 뭐예요? 중대형주예요. 중대형주에서 트렌드가 중소형주로 넘어왔다고요. 지금 중소형주. 차이점이 뭐겠어요? 차이점이 무겁다 안 무겁다 기본적인 거죠. 그죠? 무겁다 안 무겁다. 자, 그러면 눌림목이라 올라갔다가 뭐 예를 들어서 종목이 요래 있어요. 자,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이게 눌림목인지 아닌지, 그죠? 눌림목인지 아닌지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눌림목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누가 설명해줘요? 대체 누가 설명해줘? 응?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눌림목인지 아닌지. 자, 그러면 잡아서 수익 나면 운이 좋은 거고요. 그죠? 잡아서 추세 깨지면 나는 불행한 거예요. 그죠? 자, 요런 부분 우리가 살펴볼 때는 눌림목이란 기본 개념은 뭐냐면, 맞아요. 가장 단순하게 보면 상승했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게 눌림목이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눌림목이라는 거 자체는, 자, 요게 눌림목이 되는 거겠죠. 그죠? 요 부분이 눌림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결과값이죠. 결과값. 이게 올라갈지 아니면 떨어질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죠? 자, 눌림목의 안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굉장히 안정적이다. 또 어떤 사람은 모르면 하지 마라. 그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정성이라는 거는 뭐 구체적으로 주식에서 안정성을 찾지 마세요. 그죠? 예. 우리가 항상적으로 뭐 좋은 말도 좋은 멘트도 뭐 갖다 붙여갖고 안정성이다 어쩐다 얘기해봤자, 그죠? 실질적인 계좌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계좌를 내가 딱 까서 놓았을 때, 그죠? 나왔을 때 한 달 딱 까놓고 나왔을 때 수익 나면 안정적인 거예요. 그죠? 그게 쭉 이어진다면.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의 안정성 대신에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종목에 대해 A라는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종목을 잡아 나갔을 때 요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 같은 게 있죠. 그죠? 확률 같은 거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눌림목 성질 매매 요렇게 보시면 성질하고 매매 요거를 뒤쪽으로 넘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눌림목의 이해 제일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걸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되돌림 현상이죠. 제가 항상적으로 항상은 아니고요. 한 번씩 제가 뭐 종목에 대해서 뭐 되돌림 현상이 이러합니다, 아니러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조금 말씀드렸는데, 자, 종목을 보실 때 요 되돌림 현상이라는 거. 자, 첫 번째 상승을 합니다. 당연히 눌림목은 상승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죠? 뭐 올라가지도 않는데 눌림목이 어디서 나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에 한해서 되돌림 현상이 예를 들어 50%까지 내려온다. 50%까지 내려온다.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을 가정을 하게 되면, 자, 요거 종목은 우리가 말씀드리는 N자형 패턴이에요. 그죠? N자형 패턴. 그리고 요 폭 자체가 뭐냐면 그만큼
떨어지는 폭이 조금 더 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조금 더 깊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조금 더 이어질지, 뭐 조금 더 바로 올라갈지, 요거는 뭐 밑에서 기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50%에 대해서 올라간다고 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세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일단 추세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우리는 뭐 캔들 차트나 이런 차트 꺼놓고 줄 쫙 꺼놓으면서 이거 추세가 살아있네, 추세가 꺼져있네,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추세를 볼 것 같으면 눌림목을 모르고 추세를 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예? 눌림목을 모르고 추세를 본다? 말도 안 되죠. 왜? 추세는 눌림목의 한 종류예요. 그리고 눌림목이 모여야 추세가 됩니다. 그죠? 눌림목이 모여야 추세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이 모이게 되면 또 내려오죠. 그죠? 또 올라가죠. 이런 구간들이 모이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말하는 추세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요. 자, 그럼 30%는 어떨까요? 그죠? 30%는 조금 더 완만하죠. 그죠? 조금 더 완만한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기법 공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조금 더 강한 N자형이겠죠. 그죠? 강한 N자형. 요런 식으로 보게 되면, 올라가는 거 보고, 이제 그때서야 우리가 뭐 이 종목은 견고한 뭐 조정, 이 종목은 뭐 굉장히 강한 탄력성, 조정받을 때도 얼마 안 떨어진다. 그죠? 근데 대신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50%를 받는다고 해서 과연 조정폭이 깊고 종목이 좀 약할까요? 그죠? 그리고 30%를 받는다고 해서 종목이 강하거나 세지는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반대예요. 지금 같은 개념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거의 수직적으로 조정을 받게 되면 더 강하게 올라간다. 기똥차게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요 종목이 더 강해요. 요즘 패턴은. 요즘 패턴은 50%가 더 강합니다. 그게 왜냐면 요즘 장 자체가 어때요? 요즘 장 자체가 변동성과 차별화 장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죠? 하루 동안의 변동성 폭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죠? 뭐 등락폭이 뭐 10%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죠? 좀 센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20%까지도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죠? 자, 그런 변동성 중에서 요거를 안 받는다고 하게 되면 기본 전제 조건이 뭐냐면 개인들이 산 종목은 안 올라간다. 그죠? 개인들한테 왜 용돈을 주고 수익을 줍니까? 그죠? 착한 사람들 아니면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 만큼 흔들고 충분히 빼줄 만큼 빼준 다음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에는 요게 더 강했어요. 사실이에요. 그죠? 예전에는 요게 더 강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요게 더 강하다. 50%가 훨씬 더 강하다. 그리고 그 변동성 하에서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출회가 될수록 조금 더 강한 상승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간을 보시면 긴 기간, 그죠? 그냥 보편적으로만 가지고 왔습니다. 기간이 조금 길게 되거나 조금 짧게 되거나 롱과 숏이 있죠. 그죠? 예를 들어 갖고 종목에 대해서 여기에 50% 조정을 받고 나서, 그죠? 50% 조정을 받고 나서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을 거친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종목에 대해서 요런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그죠? 태극문이죠. 그죠? 자, 요런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올라간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올라가게 될 경우에서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요 패턴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 조정이라는 패턴 자체로 나와요. 기간 조정. 그렇기 때문에 자, 떨어질 때 요런 식으로 안 떨어지고요. 그죠? 조금씩 밀려지면서 어느 정도 급락을 했다가 밀려지는 패턴으로 요렇게 종목이 떨어진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롱으로 보시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롱으로 보시는 거. 그리고 숏도 마찬가지예요. 숏도 마찬가지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속도, 반응 속도가 빠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N자형 패턴이 되는 거겠죠. 그죠? N자형 패턴. 근데 요 떨어지는 속도가 짧을수록 그만큼 기울기 폭이 굉장히 커져요. 기울기 폭이. 기울기 폭이 커진다는 소리는 뭐냐면 급등한다는 소리예요. 급등.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는 30% 두 개 합쳐서 급등주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급등주. 요 두 개가 합쳐서 급등주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숏과 50%가 합쳐서 급등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숏가 50%. 쫙 빼주는 척 하면서 올라갈 거 다 올라가죠. 신고가 세우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는 30%에서 숏 요걸 모여서 급등주를 만드는 것보다 조금 변한 상태로. 그죠? 흔들 만큼 다 흔들고요. 흔들 만큼 다 흔들고. 그 다음에 종목들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오늘은 일단 간단하게 눌림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매매하는 관점에 대해서만 조금 알려드렸습니다. 오늘까지는 어차피 뭐 기법이나 이런 것들 너무 또 들어가면 머리 아프잖아요. 우리가 뭐 세상에 깔려 있는 게 주식 기법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조금 아는 것도 한 번 더 보고 기본적인 내용도 한 번 더 되새기고 기본적인 내용들 한번 보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잠시 오늘의 시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예. 이 며칠 사이에 계속 1990선에서 2000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추석을 앞두고 이제 시장에 이 투자자들이 관망세가 짙어 보이는 모습이고요. 또 이제 스페인발 우려까지 깊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의 시장 전개에 대해서. 자, 간략하게. 시장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한국 시장이 망하지 않으면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가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계좌 수익이겠죠. 그죠?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1부 때도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굳이 지수를 지금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수에 대해서. 자, 지금 지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지금 2000포인트에서 조금 밀려서 오늘 199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죠? 네. 자, 근데 지금 지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왜 볼 필요가 없냐면,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격대 조정이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갈 것 같으면 급등해버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신에 떨어질 때는 급락을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굳이 지수를 보면서 뭐 스페인발이 뭐 외국발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을 들을 필요는 없겠죠. 그죠? 지금은 국내 지수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입니다. 국내 지수. 그리고 요거를 보실 때 지수를 지금 보지 마시고요. 지수를 보지 마시고 우리가 뭐 저는 뭐 개별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물론 지수도 변곡점인 구간에 봅니다. 그죠? 자, 요거 보시면 요거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 코스닥 지수 보시면 오늘 1.7% 정도의 굉장히 큰 급락을 했어요. 네. 그죠? 큰 급락을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 개별주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요번 주, 그리고 지난주부터 해서 크게 재미가 없고, 오히려 손실 안 났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물론, 코스닥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510포인트까지 다시 재차 급락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매매를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미리 겁먹고 와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개별주가 뭐예요? 개별주의 장점이 뭐예요? 지수 연동 많이 없다. 대신에 안 좋은 건 뭐예요? 지수 폭락할 땐 같이 폭락한다. 올라갈 땐 영향이 지통만큼 높다가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죠. 그죠?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 지금은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드리고 싶어요. 지수를 굳이 볼 필요는 없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면서 우리가 미리 예측 대응하면서 겁먹거나 지레 짐작하실 필요는 없고요. 종목이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는 변동성 변곡점 구간에서만 체크한다라고 보시고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자. 그렇게만 조금 요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훈 전문가님의 제2강이죠. 오늘은 수익을 늘리기보다는 이 손실을 줄이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강의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들의 기본 움직임을 또 파악하고 그다음에 눌림목을 이해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국내외 시황 전개까지 잘 알아봤고요. 저는 잠시 후에 여러분과 함께 도와줘요를 잊지 말 시간 가져볼게요.